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자, 9월 증시도 마무리되고 있는데 참 힘든 9월이었죠. 이제는 우리는 추석 연휴 이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인데 최소한 10월 어떠한 증시 이벤트가 있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 두신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죠. 자, 10월 증시는 지금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섣불리 예단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증권사마다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변동성, 변동폭은 결코 10월 작진 않을 것이다. 코로나의 확진세 여부도 가늠할 수가 없고 본격적인 미 대선 일정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3분기 실적 변수도 있죠. 일단 9월 30일까지 기업들 실적 마감 후에 11월 5일까지 3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 아마 10월에는 기업들의 실적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리포트들이 쏟아질 겁니다. 자, 당장 다음 달 증시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우린 10월 포인트 잡을 만한 일정들 미리미리 파악 후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저희가 대략 잡은 주요 일정인데 먼저 10월 5일, 6일, 7일 이렇게 연달아 있는데 뭐가 있나 본다면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 청약이 시작되죠. 일단 10월 첫 거래일부터 시장의 중심 이슈로 지금 부각될 수 있을 텐데 5일과 6일 이틀간 공모 청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관련주로는 볼까요? 자, 관련주로는 넷마블, DPC, 초록뱀, 키이스트, LB세미콘, 손오공, W홀딩 컴퍼니 이렇게 저희는 체크해서 보고 있는데 사실 빅히트 관련해서는 시세 반영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이 다들 있죠. 그리고 꽤나 상장 이슈가 오랫동안 진행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끝물이라 해도 사실 아니야 라고 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빅히트 상장 이슈가 연휴 직후에 첫 번째 시장의 이슈 중심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지막 반짝 시세는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일단 빅히트 관련주들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정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패스해도 괜찮은 일정이라 봅니다. 자, 그 다음 미국 엔비디아 글로벌 GPU 컨퍼런스 온라인 개최. 자, 이걸 볼게요. 자, 여기서 나올 내용이 인공지능, 데이터 사이언스, 그리고 그래픽, 네트워킹, 가상현실 등 이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될 기업은 당연하죠.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IBM에 이어서 엔비디아 GPU 생산도 따냈던 삼성전자인데 왜 이걸 주목하느냐? 엔비디아는 그동안 GPU 생산 물량을 대만 TSMC한테만 맡겼어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한테 맡긴 거예요. 하면 이번에 엔비디아 컨퍼런스를 통해 분명 차세대 기술에 대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할 것이 분명한데 엔비디아의 GPU를 맡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고객사인 엔비디아의 방향에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 협력사들도 귀추가 주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러한 삼성전자와 연결고리를 가진 그리고 조금 더 파고들어 본다면 인공지능 그리고 네트워킹, 가상현실 이쪽에 사업군이 있는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도 우리는 꼭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떠할지 체킹해 봐야 하는 일정이 10월 5일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바로 10월 6일 삼성전자 갤럭시 S20 FE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 같은 날 LG전자의 스마트폰인 윙이 출시되는데 일단 주요 일정에는 포함시켰지만 그렇게 크게 투자의 관점으로 주목할 만한 일정이라고는 저희는 사실 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건 있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동시에 자기들의 휴대폰 출시와 관련된 일정분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뉴스 확장성에는 주목할 만해요. 일단 연휴 직후에 이러한 일정들이 나온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10월 7일도 저희는 중요한 일정이라고 봐요. 자, 10월 7일 뭐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 아니에요.
추진하는 일정이 10월 7일이 유력하다는 거지 확정이 아닙니다. 이거 왜 느릴까요? 자, 대북주들의 움직임 당연히 체킹해 봐야겠죠. 자, 기사 제목도 폼페이오 내달 초 10월 서프라이즈 나오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목적이 뭐겠어요? 11월 3일 미국 대선이죠. 미국 대선 전에 이슈거리 하나라도 뭐 만들기 위해서라도 온다, 저희는 보는데, 평소와 같으면 뭐 그냥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중국과 북한 이슈가 있는 이 동아시아 지역에 찾아온다? 일단 이슈를 위해서 중국, 북한 겨냥해서 싸우러 왔다 해도 상대방은 반응이 없을 듯 하고요. 뭐 반대로 친해지자 뭐 이런 뉘앙스로 왔다 해도 상대방은 딱히 반응이 없을 듯 해요. 누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뭐 딱히 반응하겠어요? 근데 북한, 대북 관련주들은 움직임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기사에도 나오듯 뭔가 기대감을 고조시키잖아요. 대북주들은 뉴스 매매가 대부분이죠. 뉴스에 따라 위아래 움직여요. 뉴스에 따라 매매해요, 보통. 당연히 이러한 일정들 체킹하면서 대북주들 움직임 미리미리 살필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일단 진입한다 해도 저희는 짧게 끊어먹는 단기 관점이지 대북주들 오래 가져가진 않을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넷마블 세븐나이츠2 사전 등록 시작. 넷마블 상반기에도 신작들이 꽤 출시되긴 했었어요.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BTS 관련된 앱게임도 출시를 했잖아요. 반응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넷마블의 주가에는 게임 신작 출시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했습니다. 넷마블은 빅히트, 카카오게임즈, 앞으로 기대되는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까지 이러한 지분투자 이슈가 주가를 움직였던 주 요인이라 반응을 뭐 이것 때문에 할지 안 할지는 섣불리 예측은 안 되지만 일정으로 우리가 넣은 건 빅히트 상장 이슈와 동일선상에서 신작 출시 어프로치가 가능하다. 즉 이때 뉴스에 투자들이 김 빠졌다고 할지 팔지 기대감을 갖고 주가가 낮아졌다고 사자 라고 할지 몰라요. 일단 이때는 넷마블이 뉴스에 많이 나올 기업이라는 점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일단 뉴스 매매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따라가진 않습니다만 넷마블은 주가가 지금 낮아지면서 저희도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희도 담아야 될 종목으로 분류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에 저희는 14일 바라보고 있는데 이때가 뭐가 있냐면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 2022 개최될 예정입니다. 자, 뭐 이미 모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뭐 학생, 스타트업 기업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배우고 인맥 넓힌다 이러한 행사인데 우리가 얘네 모여서 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기서 나올 무언가를 기대하는 건데 작년 2019년도 컨퍼런스에서는 5G와 AI 관련 오픈소스, 즉 정보를 어느 정도 흘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기들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5G, AI 산업을 바라본다 이 정도였는데 작년에 이 컨퍼런스가 나온 직후에 연결고리를 가진 5G, AI 관련주들이 반짝 시세는 나왔었죠. 이 일정은 사실 단기 관점으로 잡을 일정은 아니긴 한데 그리고 바로 반응할 이슈도 사실 아니긴 해요. 그래도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향후 삼성전자의 관심이 어느 쪽에 집중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거 오르겠다 뭐 이런 일정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은 진짜 투자자로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얼추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도 있는지 이때 살펴보시면 좋겠다 해서 일정에 넣은 것이고, 자 10월 16일 이때는 이재명 경기지사 현 경기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관련주들의 움직임 들썩거릴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이텍이 있겠죠. 먼저 21일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이 되었는데 에이텍의 경우에도 이때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죠. 에이텍 볼까요? 자, 에이텍 21일 주가가 출렁거리긴 했습니다. 다음날 마이너스 10.36까지 저가로 빠졌으니까요. 자, 일단 다음날 16일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이재명 지사의 대권 행보에는 탄력이 붙을 수밖에 없겠죠. 분명 10월 16일 전후로 해서 이재명 관련주들 움직임 볼만할 듯합니다. 상황 체킹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해볼 만한 일정이죠. 물론 꼭 여유 자금으로 하셔야 할 이슈입니다. 에이텍, 근데 에이텍 조금 이상해요. 이때 21일날 300만원 벌금 구형 받았는데 그때부터 개인들은 파는데 외인과 기관은 또 사들여요. 요상하죠? 자, 그 다음 일정이 뭐가 있을까? 가장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10월 22일 미국 FDA 외부 백신 자문단 회의가 개최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10월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라 볼 수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백신이 조기 개발 되냐 마냐 뭐 이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백신 개발 진행 상황과 정보들이 나올 듯합니다. 특히 이 회의를 통해서 FDA 긴급 승인을 받게 될 백신이 논의가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언급이 된다면 그 백신 관련주들 날라가겠죠. 화이자, 모더나 등등 백신 관련주라 해서 엮여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너무 많아서 언급을 못 드릴 정도인데, 분명 회의 전까지는 돌아가면서 시세가 짤끔짤끔 나오겠지만, 회의 이후에는 22일 이후에는 기대감이 소멸되거나 실망감 또는 기대감이 오히려 더 증폭되거나 이러한 등의 분명한 백신 관련 변곡점이 증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대와 공포가 상존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투자 관점에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일정이죠. 그리고 10월 23일 애플의 아이폰 12 시리즈가 공개 예정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애플의 첫 5G 폰이라는 상징성은 있는데, 이전에 15일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는 아이폰 12가 제외되었고 아이패드와 애플 워치만 공개되었는데, 아시다시피 뭐 딱히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반응이 없었고요. 화제도 안 되었어요. 뭐 아이폰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지켜는 보겠지만 일단 관련주들은 추적은 하되 여기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정은 아니라고 봐요. 갤럭시 시리즈도 기대만큼의 관련주들 움직임은 사실 없었죠. 애플 관련주들 또한 기대보다 낮은, 오히려 움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증시를 보는 거라면 우리는 일정에는 포함시켜서 10월 관련주들의 움직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저희가 바라보는 주요 일정은 이렇고, 진짜 이벤트는 사실 미 대선이라 할 수 있죠. 자, 11월 3일이 선거일인데 그 전에 9월 29일 첫 번째 대선 후보 토론 아마 다음날 뉴스에 헤드라인 장식하겠죠. 이어서 10월 15일 그리고 10월 22일 이렇게 2차, 3차 대선 후보 토론이 연이어 진행되는데, 할 때마다 뉴스에는 다음날 헤드라인이 장식할 이벤트예요. 트럼프가 우세하면 5G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좋고, 조 바이든이 우세하면 신재생 관련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살펴보면 좋고, 일단 세계 정치 경제를 주무르는 이 미국 대통령을 뽑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와 함께 중국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10월에 우선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회의에서 강한 어조로 미국향 내용들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어떠한 내용이 담길지는 우리가 일정 체크하면서 확인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다음 달 10월달 일정들을 한번 체킹해 봤는데 주식의 100%는 없습니다. 일정들 미리 안다고 돈 번다면 다 부자 되었겠죠. 하지만 조금은 더 일찍, 조금은 더 깊이, 조금은 더 우리가 시간을 투자한다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10월 증시 이벤트 일정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조금 느리네요.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